자, 2부 심층 인터뷰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저희가 그거 되게 많이 여쭤보고 있거든요. 부채 한도 어떻게 되냐. 근데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아니 미국 망한다고 생각하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거 어차피 정치 쇼고 곧 끝날 건데 뭐하러 걱정하냐라는 분들도 꽤 계셔서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도 그냥 실제로 디폴트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지금 뭐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뭐 다 5% 이하로 얘기하고 있고 뭐 네.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확률이요? 예, 확률이요. 네. 그래서 디폴트가 실제로 생길 가능성이. 그런데 지난번에 봤을 때는 그래도 그냥 한 뭐 10며칠, 20며칠 그냥 정부가 좀 네. 그 부분적인 셧다운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뭐 우리나라 특히 뭐 수출 같은 거 할 때 그런데 또 어려울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 통관 절차하는 게 다 막히거든요. 네네.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디폴트 지금 이제 그 상한도를 올리는 그게 정치 게이밍을 하지만은 치킨 게임이거든요. 네. 치킨 게임이라면 언제든지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고의적으로 디폴트 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없는데 네. 실수해 가지고선 디폴트가 나오지 않느냐 그걸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죠. 예컨대 어떤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첫째로는 지금 공화당이 지금 상당히 좀 혼란합니다. 네. 지금 5월 초에 그 공화당 하원에서 예산 요렇게 좀 자르자 그런 안이 나오긴 했는데 예산안을 감축하자. 감축안이 나오긴 했는데 그런데 요게 그 공화당 하원 의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받는 것은 실패했어요. 그래요? 간신히 그냥 만든 겁니다. 네네. 그 메카시가 지금 이제 하원 의장인데 네. 요거를 만들려고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어요. 네. 그리고 끝에 가서도 지금 뭐 일단은 자기네들이 협상을 해야 되니까 네. 요거를 그냥 일단은 승인한다. 그렇지만은 나중에 실제로 요게 국의회에 진짜 그냥 투표를 해야 된다면은 나는 안 따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하원 의원들이 꽤 있다고 해요. 하원 의원들이요? 하원 의원들이요. 그래서 좀 뭐 트럼프적인 좀 극쪽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 네. 극쪽파하고 그 다음에 좀 온건파하고 지금 상당히 좀 견해가 다르지만은 일단은 그냥 협상을 해야 되니까 한 합의해 보자. 그래서 이제 만든 거기 때문에 나중에 요게 민주당이 이걸 고스란히 받아들였다고 해도 고스란히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지만 그렇지만 고스란히 받아들인다고 해도 요걸 그대로 공화당이 통과시킬까? 네. 요게 좀 애매한 면이 있고요. 공화당 지금 현재로는 5명 이상 반대표를 찍으면 안 되니까요. 네.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지금 마지막이 상한 문제가 2013년에 있었는데 네. 그때 오바마가 좀 합의안을 냈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특히 좀 이제 극진보파들 네. 그쪽에서는 상당히 이런 협약을 했다는 것에 좀 너무 많이 손해봤다. 그런 면이 있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좀 극적으로 지금 이제 상한 문제가 된 게 3번 있는데 네네. 3번 중에서 2번이 이제 정부 셧다운 부분적인 셧다운으로 갔고요. 그런데 그게 다 공화당에 불리하게 적용됐어요. 공화당에. 집권 정당이 공화당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공화당이 그렇게 타격을 받았느냐 하면은 네. 그들이 그냥 우리는 지출 감소를 하지 않으면은 네. 우리는 승인하지 않겠다. 네네. 그러니까 그쪽이 주체적으로 이제 보인 거죠. 네네. 그쪽에서 만약 민주당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민주당이 승인 받지 않아든다. 네. 뭐 그렇게 포장했으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데 요것 때문에 정부 서비스가 다 지금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지난 2번 문제가 생겼을 때 뭐 3번 문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2번 좀 구체적으로 정부 서비스가 감소된 문제가 있었을 때는 공화당이 다 요것을 정치적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는 그럼 공화당이 집권 정당이었었겠네요. 아니요, 집권 정당이 아니었죠.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나갔으니까 그렇게 해서 대통령을 공격한다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네요. 제가 이제 공무원이에요. 예. 공무원인데
그 지금 저쪽 위에서 정치 싸움을 하고 있어요. 예. 공화당 때문에 내가 지금 월급 못 받게 그렇죠. 생긴 거예요. 예. 아예 그러니- 안 찍어 막 이렇게 되고.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냥 뭐 순조롭게 그냥 올리자. 네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공화당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공화당이 좀 더 적극적인 그런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원인이라고 해석이 된 거죠. 네네. 그래 가지고서 만약 그런 해석이 이번에도 계속 된다면은 민주당도 이번에는 협상하지 않고 버티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다시 공화당에 돌아가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 근본적으로 디폴트가 이제 생기기 전에 네네. 이제 그 소위 엑스데이트라고 해가지고선 엑스데이트 지금 6월 1일이 될 것 같지만 확실히 모르는데 네. 그렇게 엑스데이트 된다면 지금 정부가 쓸 수 있는 여유금이 다 없어진다는 뜻이니까 네. 들어오는 돈만큼만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러면은 재무부가 우선순위를 세워라. 네. 그러니까 이자를 먼저 지급해라. 그럼 디폴트가 좀 늦게 되는 거니까요. 네네. 그런데 재무부의 입장은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그 우선순위를 둘 수가 없다. 네. 그래가지고선 또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마찰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선 좀 과거보다는 치킨 게임이 좀 잘못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렇게 염려되는 거죠. 민주당 계속 우리는 한 발도 물러설 수 없어. 공화당도 한 발도 물러설 수 없어. 하지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공화당 내에서도 이 의견 일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예.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선 지금 그 공화당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모든 그 하원 의원들을 좀 이렇게 좀 통제를 할 수 있을까? 네네. 여기에 대해서 좀 상당히 염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메카시 하원 의원이 상당히 좀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약한 상태거든요.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메카시가 하원 의원이 되기 위해서 이제 그 하원에서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사상 최다수로 네. 그 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단순하게 뭐 한두 번 하면은 네. 하원 의장으로 선출되는데 이 사람은 10번 했던가?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충분히 지지받지 못한 하원 의장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떤 면에서 본다면 공화당이 지금 상당히 좀 분리돼 있는 거죠. 좀 중도파들은 상당히 좀 그 중도적이지만 네네. 그렇지만은 극파들은 특히 트럼프 지지하는 좀 극파들은 그냥 그 트럼프의 어떤 뭐 본을 받았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렇게 네네. 해서 그냥 무조건 뚫고 나가자. 저는 처음에 교수님께서 민주당 완고하고 그 공화당은 완고하지만 힘이 다 모이지 않았어. 이라고 예. 말씀하셨을 때 힘 다 안 모였으면 그냥 민주당 하는 대로 좀 가면서 이게 그러니까 해결되는 거 아니야라고 순수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공화당 내부의 의견조차도 합쳐지지 않았으니까 훨씬 더 강경하게 나갈 것 같다. 그렇게 강경하게 나가기보다는 합의를 도출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거죠. 합의를 그러니까 도출할 수 없을 것 과반수가 넘어야지 이제 이게 통과가 되는데 네네. 그런데 과반수를 얻을 수가 있을까? 아, 공화당만 해도 지금 과반수 넘을 수 있는데 네네. 아까 얘기했지만 딱 여유가 5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빠져나간다고 해도 5명 이상 빠져나가면은 공화당 자체도 그냥 합의를 그렇죠. 도출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렇죠. 법을 통과시킬 수 없으니까 이 5명이 그 중에서 5명이 빠져나가느냐 지금 봐서는 5명 이상이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공화당이 강력하게 그 말이 아닌가요? 강력하게 지금 나가려고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선 이제 공화당이 제가 자기 이해가 안 되던 부분이 그래서 5명 이상이 빠져나갔어요. 예. 그래갖고 공화당이 내세우고 있는 감축안이 통과가 안 됐어요. 예 그러면 민주당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바로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그- 못 올리는 거예요. 못 올린다. 못 올리는 거예요. 어. 올리려면은 네. 과반수의 투표가 있어야 돼요. 그게 79년서부터 95년에는 예산을 통과시키면은 거기에 자동적으로 네. 이 하한선이 올라간다 예산에 따라서 네. 그런 규칙이 있었는데 네. 그 규칙이 95년에 없어진 다음에는 계속 반복해서 올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민주당 대통령이 될 때는 이 문제가 제기됐어요. 네네. 그래가지고선 클린턴도 95년에 얻어맞았고 오바마가 2011년, 2013년에 얻어맞았고 네. 그 다음에 지금 바이든이 2023년에 얻어맞는 거죠. 네. 그런데 공화당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는 민주당이 의회에 과반수를 얻었어도 네. 순조롭게 넘어갔어요. 그건 왜?
그러니까 요게 지금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저 해석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네. 저 두 가지 지금 이 상한선에 대한 두 가지 해석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건데 첫째는 이렇게 상한선이 있어야 의회가 뭐 너무 지금 막 돈을 쓴다. 네네. 의회가 너무 많이 지출을 하기 때문에 의회가 너무 많이 지출하는 것을 막게 하는 어떤 견제하는 네. 그런 상한선이다. 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제 공화당이나 뭐 뭐 매파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그쪽의 의견이고 그 다음에 좀 민주당이나 뭐 비둘기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의 주장은 의회가 다 통과시킨 법이에요. 네네. 그렇게 해서 그 법에 따른 재정 지출이에요. 네네. 그런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걸 한다면은 그러면 의회가 왜 법을 통과시키느냐? 벌써 법이 통과시켜 가지고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지출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를 일단 통과된 법, 공화당과 민주당이 절차에 따라서 통과시킨 법에 대한 지출을 하지 못하게 하는 네. 그런 상한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무효화시킨다는 거죠. 통과시킨 법을. 저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러면 네. 이렇게 한번 해보죠.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교육법을 통과시켰어요. 네네. 그렇게 해서 지금 뭐 10억 달러를 써야 돼요. 네. 그런데 그 10억 달러를 쓰려고 하니까 상한선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선 그러면은 10억 달러를 지금 빌려서 쓰지 않으면은 이 법을 실행시킬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법의 취지를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법이 이런 조치를 하라고 했고 여기에 10억 달러를 써도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상한선에 걸려버리니까 네. 그 10억 달러를 못 쓰고 그 법에 따른 조치를 못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법을 무효화시키는 거죠. 무효화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예산을 못 구하면은 저 법은 실행 못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무효화되는 거죠. 무효화된다기보다는 법적 효력이 없어졌다는 것보다는 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법을 통해서 이 10억 원 가지고 선생님들도 고용해야 되고 학교 장비도 마련해야 되고 새 학교도 지어야 될 텐데 돈이 있어야지 그걸 다 하죠. 네.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선생님들 고용할 거고 어떻게 빌딩을 짓고 어떻게 장비를 살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법이 있을지 몰라도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그냥 소용없는 법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버지가 네네. 너 지금 나가서 그 슈퍼에 가서 네. 뭐 새우깡 사봐라. 네. 그런데 돈을 안 줬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새우깡 사올 거예요? 못 싸우죠. 그렇죠. 네. 그거예요. 아버님이 지시를 줬는데 거기에 따라서 돈을 안 주니까 지시를 따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회가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줬어요. 그런데 돈을 안 줬어요. 예컨대 아까 10억 달러의 그 교육 자금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예. 들어볼게요. 예. 그러니까 10억 그러니까 법에서 10억 달러 어치의 돈을 쓰라고 지시를 했잖아요. 네네. 그 10억 달러 가지고 빌딩 짓고 네네. 선생님 고용하고 네. 장비를 사라. 이건 이미 법이 통과됐어요. 법이 통과됐어요. 그리고 이거 이 돈을 그런데 써야 돼요. 네. 이 돈을 쓰게 돼 있는데 네. 그런데 그 돈을 쓰려면은 일단은 지금 정부에 돈이 없으니까 네. 일단은 빌려야 돼요. 네. 그래 뭐 유동성 문제죠. 네네. 일단은 돈을 빌려야 되는데 돈을 못 빌리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1억 달러, 10억 달러가 없어요. 네네. 10억 달러가 없으면은 어떻게 선생님을 고용하고 어떻게 빌딩을 짓고 어떻게 장비를 사고 네. 다 할 수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법은 아직도 있긴 있고 어떤 면에서 본다면 그 법은 살아있긴 하지만은 거기에 따르는 지시를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법을 무효화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법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상한선이 있다면은 네. 그러면은 법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법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돈이 있어야지 돌아가니까. 네네. 그래서 그 선생님을 고용할 때 지금 돈 줄 수는 없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고용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의회가 지시를 하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정부가, 행정부가. 의회가 지시를 하는 것을 그러니까 법을 이렇게 이렇게 뭔가요? 아까 교육법을 예를 들었는데 네네. 그 교육법에서 뭐 10억 달러 줄 테니까 뭐 빌딩을 지어라. 선생님을 고용해라. 네. 그런 것들은 다 법에 따른 지시잖아요. 행정부에 주는 그렇죠. 지시. 네네. 예산법은 네. 거의 다 뭐 이렇게 하라. 여기에 돈 써라 하는 지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게 민주당과 공화당이 다른 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되고 공화당은 안 되는 게 민주당은 네.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켰고 10억 달러를 써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정부는 당연히 그 10억 달러를 써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의회가 또 나가가지고선 쓰지 못한다고 막게 하는 네. 그런 그 상한선이 있으면 안 된다. 네네. 이게 민주당의 입장이고 네네. 그 공화당의 입장은 뭐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해서 다 이렇게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돈을 썼는데 네. 보니까 너무 많이 썼을 수도 있다. 네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의회가 자기 자신들을 욕하는 거죠. 우리가 돈을 너무 많이 썼을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못 쓰게 하자. 우리가 그렇게 지시를 준 거는 사실인데 네네. 실수했을 가능성이 크니까 막아버려라. 근데 부채 한도가 이제 어쨌든 정해져 있는 거니까 예. 올려왔던 거고 예.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러면 이게 부채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예. 이게 그 민주당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 왔었기 때문에 야 의회에서 10억 달러 쓰라고 했잖아. 예. 그럼 한도가 여기까지 정해져 있어도 이게 돈이 10억 달러가 넘었으면 예. 이건 우리가 써야 돼. 라고 하는 게 민주당 측 입장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은 79년서부터 95년에는 그런 규칙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선 그 정부가 통과시킨 예산과 법에 따라서 만약 상한선을 올려야 된다면 자동적으로 올렸어요. 네네. 그런데 95년에 그 규칙이 없어지면서 상한선을 올리려면 또 따로 올려야 되죠. 네네. 그래가지고선 이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됐어요. 예. 어쨌든 입장은 그렇다는 거고. 입장은 그렇죠. 결국 예. 이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한선이라는 게 만들어졌으면 이 만들어진 법 내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계속 충돌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은 의회는 상한선을 생각하지 않고 일단 돈 쓰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렇죠. 네. 상한선에 걸리니까 네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공화당은 이미 걸릴 게 뻔하니 이제 그만 써가 되는 거고. 그렇게 유용한 도구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채 한도를 지금 올리지 못하게 될 때 예. 어떤 시나리오를 좀 예상? 그러니까 지금 합의를 하지 않고 이제 그 소위 엑스데이트에 가게 된다면은 엑스데이트는 이제 재무부가 여유로 가지고 있는 돈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되니까 그때서부터는 매일 들어오는 돈만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도 지금 그 펜션 그러니까 은퇴 기금 같은데 기여하는 돈이나 그런 그 당장 그 지출을 안 해도 되는 돈은 1월서부터 끊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데 진짜 6월 1일이 엑스데이트가 된다면은 이게 정부가 얼만큼 매일 돈이 들어올지를 다 완전히 완벽하게 예상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6월 1일 정도 될 거라고 얘기했지만은 실제로는 조금 더 일찍 아니면 조금 더 나중될 수가 있고요. 네. 일단 엑스데이트가 일어났다면은 그러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유 돈이 이제 다 없어졌다는 뜻이니까 네. 매일 들어오는 돈만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선 내가 지금 써야 되는 돈이 뭐 5천만 달러인데 이번에는 3천만 달러밖에는 더 안 들어왔다면은 그러면은 3천만 달러만 낼 수 있고 2천만 달러는 못 준다. 그렇죠. 뭐 나중에 갚아줄게. 이런 식으로 일부 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거고 그 중에서 못 내는 것 중에서 그 국채에 대한 이자가 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원금 갚아야 될 게 있는데 그 2천만 달러에 이게 끼어가지고선 정부가 못 갚는다. 네. 그러면 디폴트가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국채 이자 못 갚으면 그게 디폴트죠. 디폴트죠. 네. 근데 그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해보면 이 부채 한도 협상이 있을 때는 항상 정부 셧다운이 함께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정부 공무원들- 셧다운을 해 아까 얘기했지만 들어오는 돈만큼만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는 돈을 최대한 그렇죠. 줄이는 거죠. 지금은 왜 그거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언제 통과될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우리가 정부 셧다운으로 얘기한다면은 지금 그 정상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줄인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정상적인 서비스는 유지하고 있지만 아까 얘기했지만은 뭐 은퇴 기금 간에 그 정부가 내야 되는 돈 네네. 그렇지 않으면은 뭐 장기적인 어떤 준비하기 위해서 내는 돈 이런 것들은 지금 이미 1월서부터 끊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뭐 언제 통과될지 모르니까 네. 지금서부터 서비스를 팍 줄인다. 그러면은 또 그 국민들이 불편하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공화당 측에서는 우리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엑스데이트까지 진짜 돈을 못 낼 상황 올 때까지 네. 버티는 거죠.
좀 그럼 교수님께서 지금 바라보시기에 좀 너무 무리하게 가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무리하게 가고 있다기보다는 뭐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치킨 게임이거든요. 네네. 치킨 게임이니까 그 뭐 언제든지 치킨 게임은 상대적으로 그냥 상대방을 볼 때는 합의하는 게 정답이니까 네. 그러니까 좀 합의하게 될 거가 아까 얘기했지만 95% 이상으로 지금 보고 있지만은 네. 그렇지만 또 지금 같이 좀 뭐라고 할까요? 공화당 측에서는 지금 상당히 좀 그 입장이 좀 산란하고 네네. 민주당은 지난번에 한번 합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하겠다는 의원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살살 또 다른 방법들도 있다. 네.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 치킨 게임 뭐 언제든지 마찬가지지만 치킨 게임을 조금 잘못하면은 네.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걸 염려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또 다른 방법이 유예시키는 방법도 과거에 많이 있었잖아요. 부채 한도는 있지만 넘어섰어요. 이미 부채 예. 한도 넘어서 썼어요. 다 예. 썼는데 야 일단 한도 협상을 유예하자. 일단 써. 이랬던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이번엔 그렇게 되면 사실 이런 불안감들은 다 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아주 단기적으로 네. 뭐 일주일 이내로 그 한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올리는 거죠. 네네. 그런데 지금 봐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민주당이든 왜요? 공화당이든 네. 그냥 너 죽는 거 한번 해보자. 그런 식으로 아주 과격하게 지금 치킨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지금? 뭐 아까 얘기했지만은 지금 그 공화당 같은 경우는 지금 갈수록 좀 그 입장들이 좀 강경해지고 있거든요. 네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나온 다음에는 굉장히 공화당이 강경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과거에는 공화당이 보수당이지만은 실제로는 둘로 나눠져 있거든요. 경제 그 보수적. 네. 그 다음에 그 사회 보수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종교파 같은데. 그런데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그 경제 보수파들은 상당수가 빠졌어요. 네. 남은 측이 이제 좀 그 사회적 보수파, 종교파 네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좀 더 과격해진 면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민주당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2013년에 요거를 좀 합의를 했더니 그랬더니 좀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 트럼프 때는 상한선을 4번 올렸어요. 네. 뭐 마지막 한두 번은 그 팬데믹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아까 얘기했지만 공화당 대통령 될 때는 상한선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어요. 공화당이. 언제든지 공화당이 상한선 문제를 제기하는데 언제든지 민주당 대통령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요 버릇을 뿌리 뽑지 않으면은 계속 이렇게 될 거다. 그렇게 염려하는 거죠. 게다가 이제 또 그 선거도 얼마 남지 선거도 이제 내년이죠. 네네. 선거도 이제 그 미국에는 그 2년마다 선거가 있는데 네. 내년에는 대선 대통령 선거가 그렇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원은 언제든지 2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하원은 그 언제든지 그냥 선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니까 내년 그 하기 위해서 좀 이제 좀 과격하게 보여야 된다. 그런 면도 좀 있긴 하고 그다음에 또 공화당 측에서는 또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 바이든이 그렇게 좀 인기가 없고 특히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좀 뭐 거의 낙점 수준을 받고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이런 그 상한선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 셧다운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공화당이 얻어맞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바이든이 하도 그 경제 정책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니까 네. 이번에 우리가 좀 공격하면은 좀 먹혀들이지 않을까 네. 그런 계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정치 쇼라고도 말씀도 하셨으니까 예. 그럼 이게 중간에 치킨 게임을 하다가 누군가 실수하는 것 아닌 이상 좀 잘 풀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시나리오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이 원래는 나는 절대로 협상하지 않겠다. 네네. 무조건 그 상한선을 올려라. 한도를 올려라.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뭐 지난주에 협상 한번 들어갔죠. 네네. 뭐 끝에 가서 결론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바이든도 내가 너무 고집 부리는 것처럼 보이면은 네네.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까지는 이게 언제든지 공화당에 불리하게 작용했는데 민주당이 협상할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또 민주당이 얻어맞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도 뭐 협상하는 척이라도 해야죠. 네.
공화당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볼게요. 앞서 맨 앞에 말씀해 주셨던 거긴 한데 이만큼의 이해를 하고 그 얘기를 다시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럼 중간에 우리는 무슨 실수를 좀 눈여겨봐야 돼요. 이런 실수하는 순간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된다. 첫째는 좀 미국이 버틸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은 문제가 더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재무부가 우선순위를 둘 수가 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5천만 달러 받으면은 3천만 달러가 들어오면은 5천만 달러를 써야 되는데도 2천만 달러는 못 갚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디폴트가 생길 수 있는데 지금 공화당이 주장하는 것은 우선순위 만들면 된다. 금리를 먼저 우선순위를 줘가지고선 갚게 하면 되는데 또 그렇게 되면은 진짜 그냥 뭐 사회복지기금이든지 메디케어 의료보험 같은 돈이 못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국민들이 굉장히 화날 수도 있으니까 재무부 입장은 우선순위를 둘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한쪽은 뭐 우선순위 세우겠지. 그렇게 생각하고선 한번 가보자. 그렇게 얘기하고 이쪽은 그러면은 재무부는 우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우선순위를 안 하고 그냥 돈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알겠어요. 디폴트가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런 염려가 없다고 해도 일단 엑스데이트를 넘기고 돈을 못 갚기 시작하면은 요것 때문에 지난번에 공화당이 굉장히 많이 좀 얻어맞았는데 주식 시장이 완전히 그냥 혼란적으로 될 수가 있고 국제 경제도 지금 혼란적으로 될 수가 있는데 2013년, 2011년에 비교하면 지금 국제 경제가 상당히 좀 약한 상태거든요. 뭐 2008년 여파가 아직 있긴 했었지만은 그렇지만 지금 팬데믹 때문에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좀 중진국, 개도국이 위험한 상태에 있는데 지금 이렇게 또 국제 경제가 혼란된다면은 그런 국가들이 다 위험 위기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다시 또 이제 미국이 얻어맞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해가지고선 요거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지만은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돈을 빌릴 때 내야 되는 금리가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요. 요것도 역시 뭐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은 좀 단기적 디폴트하고는 좀 관계가 없지만은 그냥 가장 무서운 것은 서로 우리가 디폴트를 견딜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팽배할수록 디폴트가 생길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거죠. 지금 분위기는 어떻다고 하셨죠? 지금 분위기는 아직까지 충분히 무서워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려하시는 그 분위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합리적인 답은 서로 합의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성공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디폴트 안 나고 합의를 이루어질 가능성이 한 95% 이상이라고 보고는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서로 뭐라고 할까요? 서로 압박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너무 좀 크니까 그러니까 이 치킨 게임이 실패할 가능성을 지금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디서 양측이 그럼 서로 좀 한 발씩 양보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세요? 글쎄요, 뭐 지금 그런 것을 온건파들이 이제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지난 한 10년 정도 미국 경제를 보면은 온건파들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그거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공화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선 온건파들이 지금 주도를 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치킨 게임이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과거에는 온건파들이 나와가지고선 그냥 공화당 온건파, 민주당 온건파가 그냥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선 뭐 우리가 하겠다. 그냥 너 과격한 파들 너희들 뭐 따라오려면 따라오지만 우리 온건파들이 뭐 하겠다. 뭐 그렇게 해결한 경우들이 있긴 한데 지금은 그런 온건파들이 수적으로는 적으니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교수님께서 딱 생각하시는 시나리오는 어떤 거세요? 뭐 아까 얘기했지만 95% 시나리오는 X 날짜 바로 직전 아니면 X 날짜 한 10일 이내 그러니까 X 날짜 지나서 10일 이내 정부 셧다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정부 셧다운 들어가면은 그러면 그때서부터 이제 국민들도 화내고 그리고 또
주식 시장이나 금융 시장도 저 패닉을 조금씩 시작할 때거든요. 네네.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특히 금융 시장은 굉장히 아니해요. 저 준비한 게 그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취약하다고 합니다. 네네. 그렇게 되니까 그 정부 셧다운이 시작되면은 그때야 좀 이건 진짜다.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염려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디폴트 될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그 엑스데이트 다음에 정부 셧다운 좀 시작되면은 네네. 그러면은 합의가 좀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특히 다음 대선에 네. 저 다음 선거에 저 자기네들이 불리할 거라고 그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생각하면은 네. 그러면은 합의가 좀 빨리 이루어질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시기적으로 좀 예상을 해보면 일단 엑스데이트가 6월 초로 우리가 예. 저희 그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러면 6월 초 이후에 예, 6월 제 생각으로는 초 이후에 엑스데이트는 지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셧다운을 할 거고 그리고 셧다운을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할 거고 네네. 그래야지 이제 좀 무서워해가지고선 네네. 그 혼란 좀 생기고 그리고 무서워가지고선 좀 뭘 할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렇게 혼란할 때 네. 그 상당히 큰 그 여파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셧다운하고 뭐 엑스데이트 다음에 기간이 그렇게 크진 않아도 네네. 일단 엑스데이트 지나면은 디폴트 생길 가능성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죠. 네네. 그래가지고선 실패할 가능성이 좀 있다는 그런 그리고 얘기죠. 시기적으로 이제 엑스데이트 지나고 그다음에 셧다운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좀 불안감이 엄습해지면 예. 그때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실제로 그 행정부가 돈을 다 쓰기 바로 직전 한 하루에서 열흘 전 정도가 될 것 같다. 뭐 미국이 언제 돈이 떨어질지는 누구든지 예상은 몰라요. 못 하겠습니다. 예상을 못 하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게 어느 날 돈이 이례적으로 안 들어왔다면은 디폴트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일단 엑스데이트를 지나면. 그렇지만은 지금 과거 셧다운한 것 그 3번 본다면 그 중에서 2번은 그 정부의 부분적인 셧다운으로 들어갔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해결됐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번도 좀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금융시장도 마찬가지고 아직까지는 좀 너무 아니한데 그런데 좀 무서워해야. 네네. 지금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가능성이 희박하다. 네네. 그 다음에 또 과거에 다 성공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는 뭐 이번에도 성공하겠지. 네. 그렇게 생각하고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진짜 사람들이 무서워해야지. 그래야지 좀 움직일 인센티브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 불안감이 가장 크게 가중되는 거는 오히려 엑스데이트 지나서죠.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면 엑스데이트 지나면은 금융시장 혼란일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디폴트 가능성이 그만큼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 계산을 조금 잘못했거나 네네. 아니면은 생각보다 그 사람들이 갑자기 좀 그 주식시장 같은 데서 놀라게 되거나 네네. 아니면 이례적으로 좀 미국 정부의 돈이 좀 덜 들어오는 날이 있다면은 네네. 그러면은 뭐 문제가 치킨 게임이 완전히 망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그래서 조심해야 될 시기는 오히려 6월 초 정도가 예. 될 수 있겠네요. 예, 그 전에는 지금 해결책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충분히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실 이번 주에도 그 회동이 있다고 해서 예. 물론 이번에 뭔가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기대는 안 했지만 좀 진전이 있어 주면 좀 기분 좋지 않을까 했는데 그럴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6월이 넘어가야 뭐 서로 그냥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정치 쇼니까 네네. 우리가 조금 그래도 좀 너무 부동하게 보이면은 이게 더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냐 그래가지고선 조금 요것저것 좀 맞아요. 기부하는 식으로 예. 그렇게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은 진짜 해결책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엑스데이트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요.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저는 그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6월 초가 그러니까 예. 6월 초 이전에 뭔가 불안감이 커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교수님 말씀 들었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 전에는 누구도 그렇게 크게 불안해하지 않을 테니까 그 이후가 훨씬 더 불안감이 커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과거에서도 그렇게 시기를 지났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부채한도 협상에 대해서 교수님의 의견과 시나리오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